에단과 소피아, 노아와 올리비아는 오랜 시간 서로를 알아온 친구 사이였다. 그들은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인 2세대로 수십 년간 우정을 쌓아온 사이다. 그들의 우정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했지만 오랜 결혼 생활은 그들에게 익숙함이라는 그늘을 들이우기도 했다. 그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자극을 갈망했고, 이는 마이애미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보낸 휴가에서 예기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어느 화창한 오후, 마이애미 해변의 눈부신 햇살 아래 그들은 칵테일을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문득 소피아가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배우자를 바꿔보면 어떨까? 그녀의 제안은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묘한 진지함이 묻어 있었다. 처음에는 다들 웃어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제안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리조트의 화려한 바에서 다시 모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매력적인 바텐더 에이바를 만났다. 그녀의 신비로운 미소와 재치 있는 대화는 에단과 노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에이바는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줄 것만 같은 존재였다. 그녀와의 짧은 대화는 그들에게 잊고 있던 설렘을 일깨워주었다. 그날 밤, 에단은 해변을 거닐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소피아의 제안은 그의 마음속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여전히 소피아를 사랑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어느새 예측 가능한 일상의 반복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는 에이바에게 느꼈던 낯선 설렘을 떠올리며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위누드 월스로 향했다. 다채로운 벽화와 그래피티가 가득한 그곳은 소피아의 예술적 감성을 자극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작품에 대해 설명했고 에다는 그녀의 새로운 모습에 매료되었다. 그는 소피아에게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열정과 생기를 발견했다. 한편 노아와 올리비아는 쿠킹 클래스에 참여했다. 함께 요리를 만들며 그들은 서로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웃음꽃을 피웠다. 그들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했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재즈클럽으로 향했다.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노아와 올리비아는 서로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그들은 음악에 몸을 맡긴 채 춤을 추었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에단과 노아는 각자의 방에서 잠들기 전 에이바와의 짧은 만남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들에게 잊고 있던 설렘을 일깨워준 존재였다. 그들은 배우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감정을 공유하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어젯밤의 경험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겼지만 동시에 죄책감과 혼란을 안겨주었다. 결국 에단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젯밤 일은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다. 소피아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나도. 그녀는 말을 흐렸지만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노아와 올리비아 역시 어젯밤의 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더욱 솔직해졌고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기 시작했다. 마이애미에서의 경험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겼다. 그들은 그곳에서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 그들은 위누드 월스의 벽화처럼 다채로운 삶을 함께 그려나가기로 약속했다. 5,958자, 11,848자. 그들은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각자의 방에서 은밀한 시간을 보냈다. 에다는 소피아와 노아는 올리비아와 함께 뜨거운 밤을 보냈다. 그들은 오랜 결혼 생활에서 잊고 있던 짜릿한 쾌락과 흥분을 느꼈다. 그 경험은 그들에게 묘한 죄책감과 해방감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의 일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마이애미에서의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기로 했다. 그들은 해변을 거닐며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앞으로도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에다는 소피아에게 말했다.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야. 당신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 소피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노아는 올리비아에게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동반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야. 당신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 올리비아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해변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잠이 들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마이애미를 떠났다.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마이애미에서의 추억이 영원히 간직될 것이다. 그들은 가끔씩 마이애미를 떠올리며 그곳에서의 경험을 회상했다. 그들은 그 경험을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았고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노년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가끔씩 손자들에게 마이애미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는 그들의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았다. 어느 날 에다는 소피아에게 말했다. 우리가 마이애미에 가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여전히 행복했을 거야. 하지만 마이애미는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했지.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마이애미에서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들은 남은 인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서로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마이애미에서의 추억을 가슴속 깊이 간직한 채 남은 생을 함께할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4429자, 16,277자. 세월이 흘러 그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들은 다시 마이애미를 찾았다. 그들은 예전에 머물렀던 리조트를 방문했고 함께 걸었던 해변을 거닐었다. 그들은 위누드 월스 앞에서 사진을 찍었고 재즈클럽에서 춤을 추던 그날 밤을 회상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추억했다. 그들은 마이애미에서의 경험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했다. 그들은 그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에다는 소피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소피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노아는 올리비아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등대와도 같은 존재였어. 당신 덕분에 나는 길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올리비아는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닭과도 같았어. 당신 덕분에 나는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 그들은 해변에 앉아 저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날 밤 그들은 리조트의 옥상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맹세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서로를 사랑할 거야. 그들은 서로의 품에 안겨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꿈속에서도 함께였다. 그들은 마이애미의 해변을 걷고 위누드 월스 앞에서 춤을 추고 재즈클럽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리조트를 떠나기 전 에이바를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서 바텐더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기억하고 반갑게 맞이했다. 그들은 그녀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지난 날을 추억했다. 에이바는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뻐요. 당신들은 여전히 아름다운 커플이네요.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들은 에이바와 작별 인사를 하고 리조트를 떠났다. 그들은 마이애미를 떠나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다. 그들은 그곳에서 보낸 시간들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마이애미에서의 추억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마이애미에서의 추억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가끔씩 그곳에서의 사진을 보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어느 날
에단은 소피아에게 말했다. 우리 마이애미에 다시 가보는 게 어때? 소피아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당신 진심이야? 에단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진심이야. 우리 그곳에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잖아. 다시 한번 그곳에서 그때의 그 기분을 느껴보고 싶어. 소피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전처럼 젊지 않아. 그곳까지 가는 것도 그곳에서 지내는 것도 우리에게는 무리일 수 있어. 에다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그곳은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잖아. 그곳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젊어질 수 있을 거야. 소피아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당신 말이 맞아. 우리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좋아, 우리 다시 마이애미에 가자. 그들은 곧 마이애미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예전에 머물렀던 리조트를 예약했고 함께 가고 싶은 곳,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을 계획했다. 그들은 마치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들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다시 마이애미에 도착했다. 그들은 리조트의 짐을 풀고 곧바로 해변으로 향했다. 그들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닐며 지난 날을 추억했다. 그들은 위누드 월스를 방문했고 재즈클럽에서 춤을 추었다. 그들은 에이바를 다시 만났고 함께 칵테일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마이애미에서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추억을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해변에 앉아 저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에다는 소피아에게 말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소피아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나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마이애미에서의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들은 남은 인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서로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마이애미에서의 추억을 가슴속 깊이 간직한 채 남은 생을 함께할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그들은 이제 늙고 병들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것을 맹세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그들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어느 날 에다는 산책을 하던 중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말았다. 소피아는 슬픔에 잠긴 채 에단의 장례식을 치렀다. 그녀는 에단의 유언에 따라 그의 유골함을 들고 마이애미로 향했다. 그녀는 에단과 함께했던 추억이 깃든 해변에 그의 유골을 뿌렸다. 잘 가요, 에단.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저 세상에서도 다시 만날 거예요. 소피아는 눈물을 흘리며 에단과의 이별을 고했다. 그 후 소피아는 홀로 남겨진 집에서 에단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조용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에단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며 그와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어느 날 소피아는 노아와 올리비아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에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에단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웃음 짓기도 하고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에단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노아가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지. 맞아. 올리비아가 덧붙였다. 그는 항상 우리를 웃게 만들어 주었어. 그의 유머 감각은 정말 대단했지.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말에 동의했다. 에다는 내 인생의 동반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어. 그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그들은 에단이 없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했다. 그들은 에단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 후 소피아는 에단과 함께했던 추억을 글로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첫 만남부터 마이애미에서의 모험, 그리고 에단과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녀는 글을 쓰면서 에단과의 추억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소피아는 글을 완성했다. 그녀는 그 글을 책으로 출판했고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 책은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소피아는 에단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에단과의 추억을 가슴속 깊이 간직한 채 남은 생을 살았다. 그녀는 에단이 저 세상에서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소피아는 에단과 함께 자주 걷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에단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을 넘겨보고 있었다. 사진 속 에단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미소는 소피아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다. 그때 그녀의 곁으로 노아와 올리비아가 다가왔다. 그들은 소피아의 손을 잡고 그녀를 위로했다. 소피아,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하는 게 어때? 노아가 제안했다. 오늘 저녁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게. 소피아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아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너희와 함께라면 뭐든 좋을 것 같아. 그들은 함께 노아의 집으로 향했다. 올리비아는 정성스럽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그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에단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에단이 이 모습을 봤다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올리비아가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노아가 덧붙였다. 에단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것을 가장 좋아했으니까. 소피아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며 미소를 지었다. 에단은 항상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 그는 우리가 슬픔에 잠겨있는 것을 원치 않을 거야. 그들은 에단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그를 그리워했다. 그들은 에단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남은 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노아의 서재에서 함께 차를 마셨다. 노아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앨범 속에는 그들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들은 사진들을 보며 추억에 잠겼다. 이 사진 기억나? 노아가 낡은 사진 한 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가 처음으로 마이애미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잖아. 사진 속 그들은 앳된 모습으로 해변에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저 때가 그립네. 올리비아가 말했다. 우리는 정말 젊고 자유로웠지. 소피아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에단과 함께했던 그 시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어.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사진 속 젊은 날의 자신들을 보며 지나간 세월을 실감했. 이제 우리는 많이 늙었지만 우리의 우정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 노아가 말했다. 맞아. 올리비아가 덧붙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함께 늙어갈 거야. 소피아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에게는 너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너희는 나에게 에단만큼이나 소중한 친구들이야.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서로의 곁을 지켜주었다. 그들은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서로에게 보여주었고 그들의 우정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밤 소피아는 노아와 올리비아의 배웅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에단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에단이 곁에 없다는 사실에 여전히 가슴이 아팠지만 그와의 추억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소피아는 왠지 모를 벅찬 기분에 눈을 떴다.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은 유난히 따스했고 새들의 지저귀는 경쾌하게 들려왔다. 그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기에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소피아는 혼잣말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가벼운 산책을 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다. 공원을 걷던 중 그녀는 우연히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에이바? 소피아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에이바는 소피아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에요, 소피아.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반가워요. 그들은 함께 벤치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에이바는 마이애미에서의 바텐더 생활을 그만두고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화가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제 오랜 꿈이었어요. 당신들을 만나고 용기를 얻었죠. 늦었지만 제 꿈을 이루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에이바가 말했다. 소피아는 에이바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다. 정말 잘 됐어요, 에이바. 당신의 그림을 꼭 한번 보고 싶네요. 조만간 제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이에요. 소피아, 당신을 꼭 초대하고 싶어요. 에이바가 말했다. 물론이죠. 저도 당신의 그림을 볼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게요. 소피아는 기쁜 마음으로 에이바의 초대에 응했다. 그들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쉬운 작별 인사를 했다. 소피아는 에이바와의 만남을 통해 잊고 있던 삶의 활력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소피아는 에단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에단, 나 오늘 에이바를 만났어. 그녀는 이제 화가가 되었대. 당신도 그 소식을 들으면 분명 기뻐했을 거야. 소피아는 에단이 곁에 없다는 사실에 여전히 슬픔을 느꼈지만 그와의 추억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에단과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간직한 채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며칠 후 소피아는 에이바의 초대를 받아 그녀의 전시회를 찾았다. 전시회장에는 에이바의 개성이 묻어나는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작품들이 가득했다. 소피아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감상하며 에이바의 예술적 재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정말 멋진 작품들이에요. 에이바, 당신의 그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소피아가 진심 어린 감상을 전했다. 고마워요, 소피아. 당신이 제 그림을 좋아해 주시니 저도 정말 기뻐요. 에이바가 수줍게 웃으며 답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에이바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에이바, 이 그림 정말 인상적이네요. 혹시 이 그림을 그린 영감의 원천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에이바는 잠시 망설이다가 소피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그림은 제 친구 소피아와 그녀의 남편 에단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그린 거예요.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죠. 중년 남성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소피아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소피아. 저는 갤러리 관장 마이클입니다. 에이바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더군요. 소피아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마이클과 악수를 나누었다. 과찬의 말씀이세요? 에단과 저는 그저 평범한 부부였을 뿐인데요. 평범하지 않아요, 소피아. 에이바가 말을 이었다. 당신과 에단의 사랑은 제가 본 그 어떤 사랑보다도 진실하고 아름다웠어요. 그 사랑이 제 그림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마이클은 에이바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에이바의 그림에는 사랑의 본질이 담겨 있어요. 그건 아마도 소피아, 당신 덕분이겠죠. 소피아는 칭찬에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도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다. 에단과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예술 작품으로 승화되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날 이후 소피아는 에이바와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전시회를 관람하고 공원을 산책하며 서로의 삶을 공유했다. 소피아는 에이바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접했고 잊고 있던 삶의 열정을 되찾았다. 어느 날 소피아는 에이바에게 자신의 오랜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실 나도 젊었을 때 작가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 꿈을 잊고 살았지. 에이바는 소피아의 이야기를 잊게 듣고 그녀를 격려했다. 소피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꿈을 펼쳐보는 건 어때요? 당신의 이야기라면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소피아는 에이바의 말에 용기를 얻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글쓰기를 다시 시작했다. 그녀는 에단과의 추억,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써 내려갔다. 글을 쓰는 것은 소피아에게 큰 기쁨이자 위안이었다. 그녀는 글을 통해 에단과의 추억을 되새기고 그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마치 에단과 다시 함께 있는 듯한 행복감에 젖어 밤을 새워 글을 쓰기도 했다. 어느덧 소피아의 글은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될 만큼 풍성한 이야기가 되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글을 출판사에 투고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꿈만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녀의 글이 출판사 편집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정식으로 출판 계약을 맺게 된 것이다. 소피아의 책, 마이애미의 추억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많은 독자들이 소피아와 에단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고 그녀의 진솔한 글에 공감했다. 소피아는 작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녀의 책은 영화로도 제작되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다. 어느 날 소피아는 노아와 올리비아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책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이 모든 것이 에단 덕분이야. 소피아가 말했다. 에단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자 영감의 원천이었어. 에단도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야. 노아가 말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소피아. 올리비아는 소피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당신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 당신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야. 소피아는 그들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을 붉혔다. 너희들이 없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었을 거야. 너희는 나에게
에단만큼이나 소중한 친구들이야.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우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 그들은 에단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그들의 우정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소피아는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 그녀는 강연과 인터뷰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항상 에단과의 추억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에단이 곁에 없다는 사실에 여전히 슬픔을 느꼈지만 그와의 사랑은 그녀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다. 어느 날 소피아는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문학축제에 초청받았다. 그녀는 오랜만에 마이애미를 방문한다는 생각에 설렘과 그리움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다. 마이애미라. 소피아는 혼잣말을 하며 짐을 챙겼다. 그녀는 에단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가방에 넣었다. 이번에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지만 당신을 위한 이야기를 전하러 가는 거니까 기쁘게 지켜봐줘요. 마이애미에 도착한 소피아는 에단과 함께 머물렀던 리조트를 찾았다. 리조트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던 추억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소피아는 에단과 함께 걸었던 해변을 거닐며 그와의 추억을 회상했다. 여기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죠? 소피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혼잣말을 했다. 그녀는 에단이 곁에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가슴이 아팠지만 그와의 추억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다음 날, 소피아는 문학축제에서 자신의 책 마이애미의 추억에 대해 강연을 했다. 그녀는 에단과의 사랑, 그리고 그와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강연장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강연을 마친 후 소피아는 사인회를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책을 들고 사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섰다. 소피아는 한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소피아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작가님, 저는 작가님의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을 겪었거든요. 작가님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소피아는 젊은 여성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은 당신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앞으로 나아가세요. 젊은 여성은 소피아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작가님의 말씀 잊지 않을게요. 소피아는 젊은 여성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에단과의 추억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문학축제를 마친 후 소피아는 다시 한번 해변을 찾았다. 그녀는 에단과 함께 앉았던 벤치에 앉아 저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에단, 나 당신과의 추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어요. 당신이 이 모습을 보았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소피아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때 그녀의 곁으로 한 노신사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저, 혹시 소피아 씨 아니신가요? 소피아는 놀란 표정으로 노신사를 바라보았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신지. 노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에단의 오랜 친구, 찰리입니다. 에단에게 당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소피아는 찰리의 등장에 깜짝 놀랐다. 에단에게서 찰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찰리 씨,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에단이 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나요? 소피아가 반가운 마음을 담아 물었다. 그럼요. 에단은 당신을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당신과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찰리가 따뜻한 눈빛으로 소피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소피아는 찰리의 말에 눈시울을 붉혔다. 에단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다. 에단은 찰리 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었어요. 에단에게 찰리 씨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형제와도 같은 존재였죠. 소피아가 찰리와의 추억을 공유하고 싶다는 듯 말을 이었다. 에단은 저에게도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고 웃으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단이 떠난 후 저는 한동안 그 빈자리를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찰리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과거를 회상했. 소피아와 찰리는 해변을 거닐며 에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에단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웃음 짓기도 하고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에단은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죠. 소피아가 에단을 그리워하며 말했다. 맞습니다. 에단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찰리가 소피아의 말에 동의하며 덧붙였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저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에단이 저 세상에서도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찰리 씨, 앞으로도 종종 연락하며 지내요. 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소피아가 찰리에게 따뜻한 제안을 건넸다. 물론입니다. 소피아, 저도 당신과 에단에 대한 추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찰리가 흔쾌히 소피아의 제안을 받아들였. 그들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했다. 소피아는 찰리와의 만남을 통해 에단과의 추억을 더욱 선명하게 간직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이애미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 소피아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에단이 없는 삶에 익숙해지지 않았지만 그와의 추억은 그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 어느 날 밤 소피아는 잠자리에 들기 전 에단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그에게 말을 걸었다. 에단, 오늘 당신의 친구 찰리를 만났어요. 그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보고 싶습니다. 소피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사진 속 에단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 순간 그녀는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다. 마치 에단이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았다.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녀는 에단과의 추억을 가슴속 깊이 간직한 채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그녀의 꿈속에는 에단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아름다운 영상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소피아도 어느덧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에단을 그리워했지만 그와의 추억을 동력 삼아 하루하루를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작가로서의 활동을 계속하며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사람들과 나누는 데 열정을 쏟았다. 어느 날 소피아는 자신의 고향인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에단과 함께 한국을 여행하며 그에게 자신의 뿌리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 한켠에 아쉬움으로 남아있었다. 한국에 도착한 소피아는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를 찾아갔다. 비록 많은 것이 변했지만 여전히 정겨운 풍경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그녀는 골목길을 걸으며 옛 추억에 잠겼다. 에단, 나 한국에 왔어요. 당신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던 곳이에요. 소피아는 허공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뛰놀던 작은 공원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낡은 그네와 미끄럼틀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소피아는 그네에 앉아 천천히 발을 구르며 과거의 기억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났.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소피아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낯선 할머니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저, 혹시 소피아 씨 아니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피아는 낯선 할머니의 등장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신지? 저는 해숙이에요. 소피아 씨, 어릴 적 친구, 해숙이요. 할머니가 함께 자신을 소개했다. 소피아는 해숙이라는 이름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이윽고 어린 시절 함께 놀던 단짝 친구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해숙아, 이게 얼마만이야? 정말 너 맞니? 소피아는 반가움에 눈물을 글썽이며 해숙을 와락 껴안았다. 그래, 나야. 소피아, 너 하나도 안 변했구나. 여전히 예쁘고 사랑스러워. 해숙도 눈물을 글썽이며 소피아를 마주 안았다. 그들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해숙은 소피아가 쓴 책을 모두 읽었다며 그녀의 팬님을 자처했다. 소피아, 내 책을 읽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 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어. 해숙이 진심 어린 감동을 전했다. 고마워, 해숙아. 네가 내 책을 읽어주었다니 정말 기뻐. 소피아는 해숙의 따뜻한 말에 뭉클한 감동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장소들을 방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 소피아는 해숙과의 만남을 통해 잊고 있던 고향의 정겨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해숙아, 우리 앞으로도 자주 연락하며 지내자. 네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고 행복해. 소피아는 해숙에게 진심을 담아 말했다. 물론이지, 소피아. 우리 늙어서도 이렇게 친구로 지내자. 해숙도 소피아의 말에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 소피아는 한국에서의 짧은 여정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 그녀는 해숙과의 만남을 통해 잊고 있던 고향의 정겨움과 따뜻한 우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에단, 나 한국에서 해숙이를 만났어. 당신도 해숙이를 만났다면 정말 좋아했을 거야. 소피아는 에단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추억을 가슴속 깊이 간직한 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작가로서의 활동을 더욱 활발히 이어갔고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해주었다. 어느 날 소피아는 에이바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에이바가 세계적인 미술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소피아,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과 에단의 사랑 이야기가 제 그림에 영감을 주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에이바는 전화기 너머로 감격에 찬 목소리로 소감을 전했. 축하해요. 에이바,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예요. 정말 기뻐요. 소피아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 소피아는 에이바의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노아와 올리비아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들은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고 에이바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 에이바, 당신은 정말 재능 있는 예술가예요. 앞으로도 당신의 멋진 작품을 기대할게요. 소피아가 샴페인 잔을 들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여러분의 사랑과 우정이 저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에이바도 샴페인 잔을 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들은 늦은 밤까지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소피아도 어느덧 인생의 마지막 장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에단과의 추억,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에 감사한 마음을 가슴 깊이 새겼다. 어느 날 밤 소피아는 침대에 누워 에단과 함께 찍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에단, 나 당신에게 곧 갈게요. 우리 다시 만나면 못다한 이야기 많이 나눠요. 소피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 순간 그녀는 왠지 모를 평온함을 느꼈다. 마치 에단이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았다.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에단과의 추억,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가슴속 깊이 간직한 채 그렇게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노아, 올리비아, 에이바, 해수 그리고 그녀의 책을 사랑했던 수많은 독자들이 참석하여 그녀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소피아, 당신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노아가 추도사를 낭독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소피아는 비록 이 세상에 없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이다. 그녀가 남긴 사랑과 우정의 메시지는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질 것이고 그녀의 삶은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빛날 것이다. 소피아의 장례식이 끝난 후 노아, 올리비아, 에이바, 해숙은 함께 해변을 거닐었다. 그들은 소피아와 에단이 처음 만났던 그 해변에서 그들을 추억했. 소피아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아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소피아는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선물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올리비아가 노아의 말에 동의하며 덧붙였다. 소피아와 에단의 사랑 이야기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제 그림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에이바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소피아는 저에게 잃어버린 고향의 정을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둘도 없는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해숙도 눈물을 훔치며 소피아를 추억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저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소피아가 저 세상에서 에단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소피아, 편히 쉬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노아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소피아를 가슴속 깊이 간직한 채 각자의 길을 걸어갔다. 그들은 소피아가 남긴 사랑과 우정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노아와 올리비아도 세상을 떠났. 에이바는 세계적인 화가로 성공했고 해숙은 한국에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이어갔다. 그들은 모두 소피아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한 채 눈을 감았. 그들은 저 세상에서 소피아와 에단을 다시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 소피아와 에단의 이야기는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들의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리고 마이애미의 푸른 바다는 오늘도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다.